네, 안녕하세요. 평안하루 도서관 사서 피크입니다. 이번에도 저희 이렇게 평안하루 도서관에 신간이 도착해 있는데요. 나와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그리고 시간 사이의 평화, 역사의 평화, 그리고 평화를 따라 사는 사람들, 이렇게 네 가지 차원의 책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나와의 평화 차원,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 차원에 들어온 책들을 한 문장 정도씩 읽어드리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책은요, 나는 왜 생각을 멈출 수 없을까? 라는 책입니다. 걱정, 두려움, 불안에 갇힌 나를 곧장 구해내는 법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린 책인데요. 제가 책 속 한 문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집어든 것만으로도 생각 자체를 현미경으로 살피듯 자세히 뜯어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과 다름없다. 세상 모두가 받아들인 진보의 도구이자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한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솔직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혁명이다. 우리는 생각 과정에 호기심을 가짐으로써 내 세상의 주인인 생각하는 마음을 왕좌에서 끌어내린다. 그런 문장을 가진 책입니다. 궁금해지면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요, GPT에게 물어보는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마 저희 도서관에 처음 들어오는 자기계발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책을 저희가 고른 이유는 일단은 지금 트렌드이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소개할 한 문장은요, 문장보다는 이 챗 GPT에게 미래를 불안해하는 젊은이들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하니까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 불확실함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세계는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어디로 향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 정해진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회와 도전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고 변화에 기꺼이 적응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배우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학교 교육이든 독학이든 교육에 투자하시고 미래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또한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성공의 비결은 회복력입니다. 여러분은 장애물과 시련을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며 앞으로 계속 나아가세요. 늘 여러분의 가치와 원칙에 충실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 이들과 함께하며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는 친구가 되어주세요. 강한 공동체가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참 챗 GPT의 편지에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요, 그림책 페어린팅이라는 책인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의 행동이나 말이 정말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그림책을 통해서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요. 이 책에서는 다양한 그림책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책은 누가 사자의 방에 들어왔지라는 저희 평안하루 도서관에도 있는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책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불안이 많은 저희 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에게 읽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골랐던 책이었습니다. 역시 이 책에서도 그 책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들 저마다의 두려움에 빠져 숨어있는 이 장면은 상황에 대한 우리의 내 이해와 해석이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라고 해요. 이 아이가 어떤 다른 친구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 사자가 들어왔다고 상상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표현한 그런 그림책인데요. 아이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 설명이 될 수 있는 책이어서 1살에서 7살 발달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그림책 독서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은 출근길엔 니체, 퇴근길엔 장자라는 철학자들의 어떤 설명, 2차 서적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는 책인데요. 또 이것도 저희 신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나와의 평화 차원에서 소개할 마지막 책은요, 돈의 말들이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돈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 궁금해지는 책이죠. 돈 버는 법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보다는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돈에 끌려다니거나 돈을 외면하는 대신 뗄래야 뗄 수 없는 돈과 나의 관계를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합니다. 껄끄러운 감정은 이제 그만 청산하고 돈이 가진 힘을 이해하고 선하게 쓰려는 의지를 다져보자고요. 돈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면 돈을 말하기가 한결 편해집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문장 중에서 저는 좀 공감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한상복의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책에서 한 대목을 이분이 인용을 해서 그걸로 에세이처럼 쓴 건데, 존경받는 이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은 많지만 한국에서 존경받는 부자는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았다. 사실 국내의 자본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은 지는 아직 100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후 세대 가운데 1세대 부자들이 등장했고 그들 중에는 평생 악착같이 돈을 벌기만 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 돈 버는 법에만 빠져있던 사람들이 돈 제대로 쓰는 법을 고민하거나 배울 시간이 있었을까? 쭉 중략한다며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돈을 버는 방법과 돈을 어떻게 써야 행복한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진다. 돈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이웃과 평화의 차원에서 차이에 관한 생각이라는 영장류 학자의 눈으로 본 젠더라고 하는 그런 책 들어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한 문장 읽어주고 싶었던 건 이 대목인데요. 현대 사회는 권력과 특권의 젠더 차이를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여성 혼자만으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다. 젠더 역할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시에 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독특한 책인데요. 아무튼 현수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현수동은 실제로 있는 동네가 아니고요. 이 작가가 꿈꾸는 지역,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남긴 한 대목에서 읽어드리고 싶었던 구절이, 자신이 사는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사랑하고 또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사는 마을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인류에 없이 자기가 사는 마을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분명히 광흥창역 일대를 사랑했다. 라는 대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보통 일베들의 시대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공감이 가는 대목은, 일베 이용자들이 저항하는 청년상에 대해 느끼는 수치심은 자기들도 충분히 자기 개발을 통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데서 출발하는 감정이다. 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일베 하면은 무조건 어떻게 보면 또 혐오의 대상이 되곤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생각하는 마음으로 추천을 합니다. 지위게임이라는 책 들어와 있는데요. 이 책도 우리는 왜 타인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가, 인간의 무의식에 숨어있는 지위 욕구에 대한 도발적 탐구라고 하는 그런 소개글이 있는 책입니다. 정의감 중독 사회라고 하는 책도 저희 도착해 있는데요. 이 책도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공공의 분노를 하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뉴스 같은 거 나오면 그 댓글들을 좀 유심히 보는 편인데 굉장히 분노한 댓글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나와 직접적인 관련되지 않는 일에 분노를 느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에, 또는 남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일에 정의가 배신당한 것 같아 강한 분노를 느꼈다면 그 분노 속에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내면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과잉 면역 반응으로 면역 체계가 외부의 침입자가 아닌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처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분노가 방향을 바꾸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공격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요, 재난과 감수성의 변화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 재난의 상황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에 대해서 마주하게 되는 굉장히 깊은 그런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평화나루 도서관의 평화사색이라고 하는 코너에 가면은 가운데 생태 코너에서 크리스 조던이 만든 영화 중에 알바트로스 새가 플라스틱을 먹고 죽는 굉장히 슬픈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틀어져 있는데요. 크리스 조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의 눈으로 아름다움을 본다. 딱 그 표현이 적합한 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자연의 사라짐과 상실을 애도하는 능력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며 문화적으로 다른 인간의 도덕성에서 나온다. 저자들은 친족 개념을 활용하여 자연의 사라짐을 애도하는 능력을 일종의 친족 의무로 바라본다. 친족으로서 자연을 애도하는 행위는 관계의 의무를 표현하는 것이다. 애도는 둘 간의 관계를 죽은 자에서 살아있는 자로 이동시키고 의무와 책임이 여전히 존재하며 삶은 지속한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상으로 저희 이번에 도서관에 들어온 신간 중에서 나와의 평화 차원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 차원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